첫 번째 이슈입니다. 갈 곳 잃은 뭉칫돈 2차 전지 재시동. 왠지 기분이 좋은 얘기입니다. 오늘 2차 전지 방금 오프닝 때도 저희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 주셨는데 네. 오늘 2차 전지 이렇게 좀 강세를 보인 원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네. 어느 쪽을 좀 선택하셔서 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사실 저는 윤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때문이 아닌가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이제 인도 쪽에서 그렇죠. 인도 쪽에서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좋은 얘기가 하나 있었죠. 인도가 앞으로 향후 5년간 이 순수 전기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5년 동안에 이제 감면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요. 오늘 사실 새벽에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주들이 제법 올랐거든요. 오늘 우리 한국증시는 이제 그 힘을 받아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아침에 다 플러스로 출발했었는데 네. 사실 출발하고 좀 밋밋한 모습이었습니다. 약간 눈치 보기 또 들어가는 네.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 윤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 공매도 금지 관련된 부분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우리가 이 공매도 시장에 대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하다 보니까 뭔가 지금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뜯어고치기 전까지는 공매도 금지를 계속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또 하시다 보니까 네. 어쨌든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공매도도 많지만 또 워낙 또 많이 빠졌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 공매도 자체가 금지되고 또 근본적인 원인을 또 이렇게 뭔가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2차 전지 업종 전반에는 충분히 좀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화면에 떠 있는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차 전지주들 다 들어가 앉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네요. 셀업체나 양극재, 전구체를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거의 안 오른 기업이 없을 정도 기본 한 3, 4%씩 올랐고요. 특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거의 9.6%, 거의 네. 10% 가까이 오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효과도 효과긴 합니다만은 테슬라 때문에 이만큼 오른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또 공매도 금지 관련된 일단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더 힘을 실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2차 전지 지금이면 다시 좀 들어가 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2차 전지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 시간에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요. 많이 오른 것만한 악재 없고 많이 빠진 것만한 호재 없다라는 얘기를 좀 자주 드리거든요. 지난 7월 말에 2차 전지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굉장히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지만 네.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죠. 너무 많이 오르면 이게 계속 가겠느냐. 일단 거품 좀 낀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제가 이제 지난달 말부터 또 이제 이번 11월 달 들어서 2차 전지주가 또 너무 많이 빠졌다. 네. 왜냐하면 종목들이 보면 다 7월 고점 대비 기본이 반토막이고 그렇죠. 6, 70% 빠진 종목도 수두룩하거든요. 그만큼 빠졌다는 얘기는 적어도 거품은 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2차 전지의 좀 긍정적인 부분의 가장 큰 요인은 많이 빠졌다.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이 감에도 거품은 해소했다라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잠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금 2차 전지를 대표하는 에코프로 BM의 제 차트를 줄을 가져왔는데 저 에코프로 BM이 7월 말에 58만 4천 원 찍고 지금 우리가 11월 초에 20만 원 깨졌거든요. 얼추 계산해봐도 고점 대비 이거는 지금 3분의 2가 빠진 거거든요. 그렇죠. 3분의 1 토막 났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네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 빠졌다는 얘기는 7월 말은 거품이었다면 지금은 적어도 거품은 아니다. 라는 관점이니까 이쯤 되면 이거 좀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드렸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지난 월요일 날 갑자기 공매도 금지 발표 나오면서 이 무거운 기업이 상한가도 갔다가 이제 너무 많이 그날 하루 너무 세게 올랐기 때문에 네. 다시 지난주에 좀 되돌림이 나왔습니다만은 역시 지난주 목요일 날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게 계속 밀리면 얼추 분위기가 전저점을 깨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을까. 어차피 왜냐하면 공매도 금지 발표하기 전에도 여기서는 좀 섰거든요. 네네. 야, 이거 좀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하면서 공매도 금지 발표 전에도 여기서 20만 원대에서는 좀 멈춰섰기 때문에 하락이 이게 다시 빠져서 20만 원 깨고 내려갈 거라면 공매도 금지 효과도 없다는 얘기인데 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금지 효과가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공매도 금지 효과는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또
많이 너무 세게 오르다 보니까 빠진 거지. 이거 뭐 빠진 것 자체를 너무 기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2차 전지의 어떤 긍정적인 요인들은 저는 철저하게 수급적인 요인들. 첫 번째는 너무 많이 빠졌다. 그래서 일단 거품은 하나 해소됐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주식시장에 보면 항상 이 주가의 단기 바닥을 만드는 신호는 신용 반대 매매거든요. 아, 반대 매매. 신용 반대 매매 많이 많이 두들겨 나왔죠. 맞다 보면 안 나와도 될 물량까지 다 나와버리기 때문에 매물이 좀 가벼워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2차 전지주들이 신용 반대 매매를 벌써 지금 3번째 맞은 거기 때문에 아유, 네. 상당 부분 악성 매물들은 상당 부분 지금 소화가 됐다는 것도 수급적인 긍정적인 요인이고 거기다가 최근에 우리가 영풍재지 사건 때문에 일부 가열 종목으로 이렇게 2차 전지주들은 신규 신용거래를 다 차단을 시켜놓고 네, 있거든요. 그럼 신규 신용거래 차단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바꿔 말하면 어쨌든 간에 신용이 좀 들어가게 되면 신용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약간 레버리지를 일으켰다는 얘기니까요. 네. 주가가 오르면은 레버리지 일으킨 부분이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빠지면 그게 또 공매도 압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반대 매매 압박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신규 신용 거래를 또 차단을 시켜버리면 뭐 조금 오른다고 급하게 팔지도 않을 것이며 네. 좀 빠진다고 해서 반대 매매가 나올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 주가도 제법 많이 빠졌지만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은 신용 반대 매매도 많이 두들겨 맞아서 악생 매물이 좀 소화가 된 상태고 최근에 또 신규 신용 거래를 좀 차단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2차 전지 수급에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뭐 이제 요 시점에서 때마침 공매도 금지까지 딱 발표를 했으니까 어쨌든 내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한다는데 공매도 친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제 신규 공매도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기존의 공매도 들고 있는 거를 들고 있거나 일부 청산하거나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할 건데 그렇죠. 뭐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분명히 청산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적당하게 빠지면 더는 안 빠질 것 같으면 일부 청산이 들어오게 되고요. 또 청산 들어오다 보면 이게 또 금방 시장에서 빨리빨리 눈치를 채거든요. 그렇죠. 외인 기관 공매도 쇼커버링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돌면 또 금방 또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지난주 후반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제가 지난 7월 말부터 쉬지 않고 한 3개월 내내 2차 전지들 빠졌는데 그래요. 바닥은 일단 좀 확인한 신호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2차 전지 긍정적인 요인 한 3-4가지 정도로 꼽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긍정만 보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네. 이게 또 주의할 점이라든지 부정적인 요인도 좀 분명히 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의 부정적인 요인 혹은 네. 주의할 점들 뭐가 있을까요? 다 좋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오늘 홀짝 벗어 말 시원시원하게 하네 하다가 저 또 기분 나쁘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네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우리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내가 보유하고 있거나 관심 두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기분 나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으신 걸 그럼 알지만 누구나 마찬가지죠. 네. 제가 그렇다고 기분 좋게 V자로 막 계속 날아갈 겁니다. 이렇게 없는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은요. 바닥은 일단 확인했다. 다만 추세적인 상승은 없다. 추세적인 상승은 없다? 네. 아, 그러니까 또 반등 나오면 지난 월요일처럼 네. 또 밀린다는 얘기를 네. 드리는 건데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차 전지가 우리가 7월 말 이후로 주가가 제법 빠졌잖아요. 네네. 혹시 우리 앵커께서는 2차 전지주가 7월 말 이후로 왜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2차 전지 7월 말, 잠깐만 지금이 11월이잖아요. 그렇죠. 7월 말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아주 뭐 하여튼 그때 2차 전지 굉장히 뜨거웠을 때 그 이후로 제법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이 2차 전지가 급락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때 7월 말에는 2차 전지 급락의 거품, 공매도 뭐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7월 말 이후로 2차 전지가 거의 뭐 반토막씩 다 났으니까 그렇죠. 네. 이만큼 길게 빠졌던 이유가 대부분 이제 TV에 보면 공매도 세력 때문이다. 뭐 친중 세력 때문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 뭐 있었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비싸서 빠진 거예요. 거품?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 쪽에 쏠림 현상이 7월 말까지 있었고 그렇죠. 뭐 언젠가는 갈 가격이긴 하지만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 어찌 본다면 취한 네. 거죠. 그래서 주가가 폭락한 이유가 사실 거품 껴서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공매도 금지를 해주든 뭘 하든 간에 다시금 올라간다고 한들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다시 밸류에이션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에코프로 BM을 사례로 여러분들께 이 33만에다 자 줄을 그나라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앞으로 미래 실적을 기반으로 봤을 때 솔직하게 에코프로비엠의 적정 가격은 한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한 33만 원 정도 됩니다 하고 그 이유를 뭐 충분히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 여기다 줄을 꺼놓으면 그럼 주가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무조건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고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몰릴 때는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뚫고 가는 과정 속에서 공매도 숏스퀴즈도 나고 하기 때문에 한번 적정 가격을 뚫고 이렇게 거품이 만들어지기 마련인데 이 거품이 한번 꺼지는 과정 속에서 여기서 매물이 쌓여버리기 때문에 그다음 거품이 꺼지고 난 다음에는 이 적정 가격 부근에 좀 지지를 하다가 결국은 깨지면서 여기서 신용 반대 매매가 막 터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제 나오면서 또 너무 이제 과하게 또 빠지면 올라는 서지만 이 위로 올라서면 어떻게 되나요? 싸지는 않잖아요 또. 그렇죠. 거품까지는 가격이 않지만 네. 싸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화요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공매도 금지 소식 때문에 월요일 날 뭐 에코프로비엠이 상한가 치고 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33만 원 위로 올라오면 이게 이렇게 가겠느냐라는 얘기를 드리면서요.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대신 다시 빠지면 20만 원 저점을 찍고 올라온 거니까 네. 또 기회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요 안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할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놓고 보면 대략적으로 이게 좀 또 분위기가 또 살아서 올라가는데 좀 더 올라가는 분위기거든요. 좀 더 올라가겠지만 얼추 30만 원 이렇게 넘어가면 얼추 또 부담을 그래요. 또 안을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이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다 이렇게 막고 있는 요소가 있어서 예전처럼 신나게 막 고점 뚫고 갔으면 좋겠는데 좀 그러기에는 공매도 금지만으로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특히 최근에 우리가 이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실적 전망 네. 계속 다운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전 세계 한 해 팔리는 자동차들이 전기차로 서서히 바뀌어 나가겠지만 최근 시장 분위기 보면 이 바뀌는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느릴 것 같다는 얘기가 계속 잡히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배터리 업체든 거기 들어간 양극재 업체든 물론 뭐 리튬 가격이 빠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적 나오는 속도가 조금 더뎌질 수 있다라는 또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러면 또 목표 주가가 다 하향되는 분위기로 가니까요. 이러한 밸류에이션과 실적 전망치가 조금씩 하향되는 부분.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시원하게 고점 뚫고 왔으면 좋겠는데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라는 부분이 현재 2차 전지가 안고 있는 좀 복병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동시에 들으니까 혼돈이 또 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장점을 알고 단점을 알았으니 어떤 대응 전략으로 그럼 2차 전지 아까 오프닝 때 이제 좀 다시 들어갈 타이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대응 전략이 가장 2차 전지에 접근하는 전략으로 좋을까요? 네, 자 우리가 사실 주식은 내가 사가지고 가만히 들고 있는데 올라가 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일 좋죠. 근데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시장도 그렇고요. 개별 기업의 주가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주가가 추세적으로 올라갈 때가 있고요. 또 추세적으로 빠질 때가 있고 한번 박스권 떨어지면 몇 개월 내내 박스권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을 종합해서 보면 얼추 지금 현재는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힘든 구간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또 추세적으로 저점을 깨고 막 내려갈 만한 또 수급적인 상황은 아니고 그 얘기는 결국 박스권이라는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앞서 제가 지금 에코프로 BM을 사례로는 20만 원과 33만 원에 줄을 그어드렸는데 이 얘기는 20만 원에 가까워지면 좀 하방을 잡으면서 반등을 모색할 수 있겠지만 또 30만 원이 넘어서게 되면 또 거기서는 안착하기보다는 또 넘어섰다가 다시 좀 내려오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답답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2차 전지 산업 전반이 이 에코프로 BM과 비슷하게요. 일단 좀 지루한 박스권. 그래서 이 박스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박스권에서는 악소리가 날 때 물량을 좀 모아 나가다가 좀 안정돼서 올라가주면 또 조금 좀 덜어내주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만약 거꾸로 악소리 날 때는 손절 쳐버리고 막 쫓아 올라갈 때는 흥분해가지고 같이 막 추격 매수 위에서 해버리면 완전 꼬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요 그림이 앞으로 한 몇 개월 정도는 2차 전지 쪽에서 나올 겁니다 하니까 그 점을 좀 감안하셔서 방향을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과 비슷한 그림이 계속해서 나온다, 나올 그렇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좋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슈는 하나밖에